안녕하세요. 임정섭입니다. 직장 생활은 세 가지만 잘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어떤 용건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은 아이디어를 내는 일입니다. 업무 혁신을 위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단계 모두 글쓰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글로 용건을 전하는 일이 많은 문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글쓰기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글쓰기를 또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글쓰기는 어떠십니까? 아마 글쓰기가 쉽다고 말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학창시절에 우리의 국어 교육은 주로 문학적 글쓰기 기반 위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실용 글쓰기 능력이 취약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용적 글쓰기, 즉 업무용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시간 주제는 글을 쉽게 쓰는 법입니다.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현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글쓰기가 쉽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그냥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글이 안 써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답니다. 글이 잘 써지는 시간에 글을 쓰거나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일본 작가 온다리쿠는 글이 안 써질 때 청소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희한한 사례는 영국 시인 에디스 시트웰인데요. 그녀는 글을 쓰기 전에 열려있는 관 속에 들어가서 눕곤 했답니다. 글쓰기는 모든 이에게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글쓰기가 왜 어렵겠습니까? 이 점을 안다면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많습니다. 먼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일단 멋지게 쓰려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글을 아름답게 쓰려는 욕구가 있는데요. 멋진 음악이나 그림, 소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멋지게 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문장 하나도 자신이 볼 때 그럴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어록 중에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구름이 한 날에는 엘레강스한 옷을 입고 판타스틱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찌고저찌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분은 정말 얼마나 멋지게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실용적 글쓰기는 그렇습니다. 글쓰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크게는 창작, 자기 표현, 용건 전달, 소통, 설득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할 영역은 창작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즉 실용적 글쓰기입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 많이 쓰는 글이라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는 목적에 맞도록 글을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건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 따위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일이나 뉴스레터를 보낼 때 용건 위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인사말 하나 쓰기 위해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예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글쓰기가 주는 무거움 때문입니다.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쪽이 좋습니다. 내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이 글을 쓰는 겁니다. 혹은 용건을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엽적인 내용을 쓰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글은 어떤 기관이 보낸 뉴스레터입니다. 싱그러운 봄 햇살을 닮은 부드러운 미소와 살랑살랑 봄바람을 닮은 따뜻한 말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이느라 많은 수고가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그런데 이렇게 썼다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말과 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되어 있습니다. 우뇌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즉흥적입니다. 통합적이고 비순차적입니다. 반면에 우리 좌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부적이고 순차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은 모두 우뇌가 좀 더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논리를 따지거나 계산을 따지거나 하는 것은 좌뇌 쪽을 더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수다를 떨거나 즉흥적으로 하는 말들은 우뇌형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을 쓰는 행위는 논리성이 중요시되는 좌뇌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창밖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뇌입니다. 즉흥적으로 우리가 쏟아내는 감탄사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좌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아름다운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글쓰기 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뇌로 글을 쓰면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즉 아무 생각 없이 수다 떨듯이 글을 쓰는 겁니다. 이를 저는 마구쓰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프리라이팅 같은 개념일 겁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마구마구 글을 쓰는 겁니다. 맞춤법이나 어법이나 어떤 문법이나 글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마구쓰기는 매우 중요한 연습 방법입니다. 이것은 글을 잘 쓰려는 이들이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겁니다. 초보자와 중급자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다도가로 유명한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그 지식의 단련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인도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사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아는 단어들입니다. 대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는 것입니다. 왜 보고서야 기억이 날까? 이는 바로 우리 안에 지식과 경험, 이야기의 창고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이 우리 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글쓰기 재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꺼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가끔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밤늦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갑자기 자신도 읽고 놀랄 문장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놀라운 글쓰기 재료가 숨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글쓰기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 중 셋째는 글쓰기 교육에도 일부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 생각 위주의 글쓰기를 해왔습니다. 이를 실험을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어떤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하죠. 이걸 가지고 글을 써보자 이렇게 제가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우리 수강생들한테요. 그림을 묘사하는 경우는 별로였습니다.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씁니다. 심지어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가 같은 글을 쓰는 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일이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어 보이는 생각을 표현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훌륭한 글쓰기입니다. 반성이나 성찰이나 자기 표현들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글쓰기 초보자에게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생각 쓰기는 글쓰기 기술 외에도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는 또 다른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 주머니가 커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피카소는 그 아버지가 화가였고요. 아들의 그림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피카소에게 아버지는 비둘기 발을 수없이 그리라고 했습니다. 피카소는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대생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둘기 발을 수없이 그리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잘 그리게 되었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피카소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그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리게 되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글쓰기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미 많은 글쓰기 재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장이 언젠가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